자, 문학작품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이 스스로 문학작품을 본 경험이 많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폭넓게 이해한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깊이 있게 기존에 아는 지식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치셔야 됩니다. 일단 문학은요, 예술의 하위 항목으로 언어로 된 예술이에요. 언어 예술. 자, 그래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와 같은 민중의 현실을 다룬 70년대의 사실주의 문학과,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특집으로 해줄 거지만은 우리나라 시대 순서대로 문학의 흐름을 알아야겠죠. 자, 70년대. 자, 우리나라가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6, 70년대에 정부의 주도 하에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촌향도 현상, 자기가 살고 있던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아무래도 좀 버려진 곳에서 힘들게 일을 하게 되고 농민에서 노동자로 변신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택난, 일단은 집이 없고요. 또 워낙 싼값에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대접받을 만한 임금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70년대에 들어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임금을 높여줘라, 대우를 좀 더 잘해줘라, 혹은 뭐 전태일이란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방적공들의 처지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분신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970년대 우리가 농민과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물론 현실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허구이긴 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담아내서 표현한 걸 우리가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우리가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리얼리즘, 사실주의 해석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970년대 사실주의 문학과 음악, 미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아갔다. 많은 시인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시를 지었고, 자, 이 현상에서요, 또 노래를 만들었고, 혹은 그래 맞아, 책을 읽으면 인간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거는 역사와 철학과도 관련을 지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 농민과 노동자의 70년대 상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치나 경제와 같은 사회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같은 거 배울 때에는 어느 시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중에 뒷부분에서 뭐 조선 후기의 역사, 뭐 철학,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걸 알면은 문학 작품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알던 지식과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똑똑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써봐야 됩니다. 신경림의 농무라는 시가 있고요.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요. 이건 줄여서 난쏘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이 70년대 이 세태에서 나온 시와 소설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문학작품을 얘네들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문학과 매체와의 관계예요. 자, 바야흐로 다매체 시대이다. 매체가, 자, 많을 다자를 썼어요. 많다는 시대예요. 왜냐면은 우리 스마트폰도 쓰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그렇죠. 자, 문학작품도 역시 옛날에는 신문과 잡지 뭐 이런 거에 이제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자, 그다음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어플을 잘 보면 책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고요. 또는 윌라, 뭐 예를 들면 윌라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지식에 관해서 혹은 그러한 도서를 읽어주는 인기 어플이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만화책을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강국은 일본이었는데 이제 종이 만화가 급감하고 우리나라의 웹툰 시장이 이제 이쪽 아시아 쪽을 휩쓸면서 조금 일본이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뭐든지 조금 시대에 맞춰서 흐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 여기 밑줄 친 데 한번 보시죠.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우리가 쌍방,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있다는 거겠죠? 상호작용.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선생님네 애가 보는데 이제 본의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어떤 남자 모 출연자가 한이에게 가혹한 이제 그런 벌칙 같은 걸 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일어선 거죠. 보면서 이거는 아동학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차하게 되고 여자애는 보호가 돼서 뭐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매체 상호작용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소설을 각색해 만든 영화의 경우를 살펴보자.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것이므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달과 수용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 자세히 설명하여 전달할 수 있다. 자, 직접 자세히란 뜻이에요. 그는 뭐뭐 했다. 뭐뭐 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시점에서도 우리가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요. 특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내면 심리 상태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이 오롯이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 혹은 깔리는 음향 혹은 배경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기가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렇게 반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뭐 일본 영화가 있었는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목이 이렇게 생겼냐 하고 봤는데 뭐 이것도 소설이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만든 영화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론은 뭐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은 선생님은 둘 다 별로였는데 뭐랄까 어떤 후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설이 더 재밌었다. 아니면 영화가 더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매체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특성에 맞게 문학 작품을 향유, 즉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